멋지게 똑같은 대한민국 윤통이랑 나치 히틀러랑 붙여놨어. 그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던 독일 국민들 골 때리지. 요 새끼가 있어. 효기심이라고 100만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간다효라는 72만 또 다른 채널을 굴리고 있고, 가가 효기심이라고 하는 애예요. 오늘 썸네일이 요거지. 요렇게 생겼어요. 효기심이라는 애예요. 100만 유튜버 효기심이 원본 사진은 요겁니다. 우리 효기심이 이렇게 생긴 새끼인데, 요 새끼 간다효에서 전환길 쌤을 까기 시작하더라고.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 요소만 내가 들려드릴게. 요렇게 얼굴 갈아놓고 갑시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신념이라던가 그런 거로 또 유명하신 요즘 또 전환길 강사님께서 요새 핫하세요, 그죠? 제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화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끼는 만놈이야.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얘가 다루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국제정치, 역사 요 두 부분을 다루고 있어. 그리고서 애가 이제 채널이 한 1년 사이에 대박이 나가지고 효기심 컴퍼니라는 것을 만들었고, 효기심이라는 채널을 2020년 7월에 그만둔다 하고서 간다효라는 요 채널에서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 조금씩 씨부리기 시작해.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짠 나타나고 지랄병 떠는 거 잘 들어보라니까. 뭐라 하느냐, 화교라는 소문이 있어. 그거 사실 여부는 난 모르겠어야지. 전환기 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 오늘 낮에 약속도 이미 1번, 2번을 정한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층들은 정치가 싫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있겠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는 본인들도 결정을 하게 되고 다양한 정치적인 얘기들을 물어보고 들을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 더더욱 선동이 잘 돼요. 더더욱 선동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선동에 의해서 한쪽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아주 손쉽게 결정하게 돼요. 본인이 무언가의 영향이라던가 무언가를 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나름의 이제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개개인들이. 그걸로 이제 결정을 했어. 나는 이제 일찍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뭐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했어. 좋아? 나를 완전히 뭐 일찍 뭐 어쩌고 저쩌고 이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해.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 건데.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내 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지게 돼요, 사람이. 위로받고 싶잖아.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되게 외롭거든.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으면 더 외롭거든. 그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받고 싶고, 내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전쟁 아시죠?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는 사람 죽이는 거 싫어 하면서 걔한테 끌려갔어. 근데 막상 전쟁 터져가지고 내 옆에 전우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죽는 꼬라지 보면은 적군들 죽여버리고 싶어지게 돼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복수에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되면 반대파에서는 반대파대로 이제 와서 뭔 소리냐고 욕하고, 기존에 나를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지지하던 사람들도 나를 돌아섭니다. 우르르 와서. 이렇게 사람이 늪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사실은. 옛날에 효기심 채널 운영할 때 이렇게 사람이 늪에 빠지게 돼요, 사실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사실은. 옛날에 효기심 채널 운영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당시에 소신껏 나는 일찍이냐 이쯤이냐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도 나이가 어렸거든 그때. 그 당시에 나도 효기심 채널 운영할 때 소신껏 뭘 얘기를 했어. 뭐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냥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일찍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야. 만약에 일찍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었어. 난 사실 그럼 일치이고 절치이고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사회 경험도 훨씬 많으신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실 테고. 근데 감히 이제 제가 건방지게, 난 이제 20대 후반 때부터 그거를 겪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오늘 해야 우리 간청단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굉장히 많은 정치병 걸린 사람들이 사상 검증하느라 눈깔 뒤집혀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막 따지잖아요. 댓글창 전환길 강사님 얘기를 왜 했느냐, 그냥 오늘 전환길 강사님 얘기를 왜 했느냐, 그냥 보고 있는데 마음이 화나고 열받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냥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화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냥 그리고 사실 그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개인이었던 사람이라면, 정치인이 아닌데 개인이 그런다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자, 이 얘기를 종합하면 내용이 뭐예요? 현재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다. 나는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근데 이 양극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도 모르는 새끼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고 그 얘기만 하게 된다. 그러면서 반대 진영과 싸움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다 좋다 아니더라 이거야. 나는 29살 때부터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전환길 강사 나중에 지나가면은 이거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자랑길쌤은 지금 순간 감정적으로 이쪽 사람들이랑 붙은 거야. 이거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봐봐. 이거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일시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선동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에는 요거 했다가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 댓글을 내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댓글 지금 가서 확인해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회주의가 싫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좌우 나오는 거 정치라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 누가 많이 쓰는 건데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양비론 중립성을 운운하냐. 그냥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데 딱 어느 쪽인지 티나는데 중립적인 척하니까 역겨운 거예요. 더 이상 좌우 문제가 아니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지. 독립운동할 때도 나라 뺏기든 아니든 관심 없는 서민들이 있을 거고 독립투사도 있고 채널도 있듯이 각자 선택하고 감당하는 거. 어느 쪽이든 욕먹기 싫다 그러면 남 행동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지랖이에요. 정확한 얘기지. 댓글 좀 많이 따놨는데 갈 길이 머니까 한 개만 더 읽고 맙시다. 전환길 영상 중 블라블라블라블라. 솔직히 그동안 세계사 재밌게 봤는데 정치적으로 컨텐츠 돌리는 후로는 약간 이 형 스스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치병 걸린 사람 취급하고 그런 건 좀 비호감임. 간다요님 정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좌우를 떠나서 올바르지 못한 특정 사상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조기 대선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 이슈 터지기만 하면 바로 코인 빨았으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전환길쌤이 오른쪽 진영에 유리한 얘기하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내 편이 아니라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딱 저거지. 저걸로 욕을 개같이 처먹으니까 이 새끼가 이번에 작정하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 요게 간다효 채널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인을 믿냐. 아예 메인을 이렇게 박아놓고 72만냐. 본인은 본업은 작가래. 하고 나서 요 새끼가 원래 채널이 효기심이란 채널이에요. 인간은 반복된다. 효기심. 자, 근데 이번에 얘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이 요거야. 자, 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와주세요. 요게 첫 방이야. 하면서 과거 독일과 소름 끼치게 똑같은 대한민국. 윤통이랑 나치, 히틀러랑 붙여놨어. 그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던 독일 국민들. 골 때리지? 방송 들으면 얘기합시다. 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부터 갈게요. 자, 일단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 새끼가 지금 시부리는 게 뭐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시작 직전에 독일이랑 같다. 그리고 우리 윤통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다. 극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목에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내용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혼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요거부터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빠른 속도로 비상기업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약 3시간 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 호기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정보들을 보고 들으면서 무엇이 도대체 상식이고 진실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까지 수많은 댓글 알바까지 동원되었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창에 달리는 댓글들을 이용한 광고와 바이럴은 어제 한국의 유교 문화의 영향일까?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국의 유교 문화의 영향일까?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들이 장악이 된다면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선동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에 의해 선동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리고 최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설이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설이죠.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졌어 온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두려움은 곧 광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5년 대한민국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진실이라 믿으며 선동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정보들의 상식적인 반박을 하면 또다시 비정상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 채널은 앞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효청자분들이 선동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곧 광기에 휩싸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킬지도 모릅니다. 폭동과 소요사태 그리고 살인까지 자신들만의 비정상적인 애국을 위해서 엄청난 짓들까지 서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함부로 신뢰해선 안 됩니다. 훗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1번, 2번 누구를 찍던 간에 반드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을 신뢰해선 안 됩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요 근래 무분별한 정보들에 의해 머리가 많이 복잡할 것입니다. 만약 정치 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보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정보를 머리에서 버려주십시오. 마음이 앞섰어. 하루빨리 내가 애국자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국민 개개인 모두가 성숙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는 정치 세력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극단적 정치 선동 세력들이 국민들을 함부로 선동하지 못하고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도 함부로 국민들을 저희 호기심 채널이 대단한 성역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채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유명 인플루엔서, 유튜버, 일반 시민 그 누구든 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극단적인 하면서 뭘 띄우느냐, 서부 지법을 띄우는 그 극단적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하면서 선동되지 않는 것이 애국이다, 선동되지 않는 것이 애국이다 하고 한국의 무분별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유명 인플루엔서, 유튜버, 극단적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 저 새끼가 지금 밝혔지. 그러니까 저 새끼 이야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뭐야? 선동되지 않는 것이 애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마라. 모르던 사람들이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몰라라. 모른 채로 있는 것이 선동되지 않는 방법이다. 모른 채로 있는 것이 선동되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자, 토끼님 저런 애들이 있음. 지 혼자 삐딱선 타면 뭔가 있다고 착각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민들레님 북한 사투리 억양.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전환길쌤의 명언을 한 개 들려드릴게요. 황현필이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전환길쌤이 저파 역사 강사 황현필을 찢었던 영상이 다시 화제야. 시국 성명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 영화 나쁜 영화니까 보지 마라고 국민들에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이 씨발 새끼 보고 안 보고 임마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개새끼가. 네가 뭔데?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 정부라 생각하는 자체가 개무식한 거야. 반박해보라고. 농지기획 잘했잖아 임마. 6.25 잘 막아냈잖아. 공사는 막아냈잖아.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30배, GDP가 30배가 높다고 작년 생각하면 졸라 있지. 이승만이 공을 막아낸 덕분에 지금 기초가 그렇게 낮은 거잖아. 전쟁 없고. 그런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 독재는 독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씨발 영화 보지 마라 그래. 씨발놈이. 나 지금 화가 졸라 많이 나잖아. 네가 뭔데 내보고 막 영화 보라 보지 마라 지랄하냐? 씨발놈이 진짜 네가 지식이라죠. 지식은 그러면 안 돼. 보라 해야지. 다 봐. 다 보고 하는데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그건 국민의 몫이 각자의 몫이야. 그걸 가지고 네가 뭐. 전환길쌤이 맞다면 구독. 이 놈이 걔가 네가 뭔데 씨발 보라 마라 들으라 말아라 개소리 하고 있어. 모르면 모른 대로 있는 것이 애국이래. 그게 어떻게 애국일 수가 있나? 알아야지.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듣는 자체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접하는 새로운 정보를 잊어라. 새로운 정보를 모른 척해라. 그것이 애국이다. 뭔 개소리야, 씨발. 그러면서 교묘하게 한마디 집어넣지. 하고서 요걸 개같이 먹으니까 다시 본천을 넘어와서 계속 씹으린 게 뭐냐? 이 다음 시리즈로 낸 게 요겁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